네, 다시 기술적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도 많은 지표들을 모두 살피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1차로 추려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추려질 지표들의 기준이 바로 유연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엘리어트의 파동 이론 같은 것들, 상승 파동이 5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론들은 일종의 그 정형화된 틀에 가둔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졌어요. 물론 엘리엇 웨이브를 신봉하는 분들은 제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분들보다 훨씬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다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뭔가 예측을 하자고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후행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은 좀 조정을 보여야 될 곳에서 조정을 보이지 않으면 띄우면서 조정한다는 의미의 러닝 커넥션이라는 말로 대충 얼버무려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런 현상에서도 보다 복잡한 공식과 룰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초보자들이 마음 놓고 쓸 만한 지표는 아닐 겁니다. 언제나 변화 무쌍하고 미세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이상한 선을 긋는다면 그것은 기술적 분석의 도구로서 효용성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은 무조건 쉽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보다는 유연성 있는 방식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면세점 관련주가 상승 1파 완성되고 적절한 조정을 보인 후에 3차 파동이 시작돼서 막 전고점 직전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이 따이궁들을 제재할 수 있는 중대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예정된 곳을 향해서 주가가 움직이겠습니까? 시장은 늘 살아있는 거예요. 수익에 목마른 사람들은 내 종목이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매일 변화무쌍한 정보가 유입되고 그 정보들이 마구 어그러지면서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지 마치 기차처럼 미리 정해진 가격을 향해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시장의 에너지를 그대로 반영시켜줄 수 있는 지표만을 추려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공부하실 D마크입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쉽게 익힐 수 있고 또한 시장의 에너지를 그대로 반영시킨 아주 유용한 지표죠.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이게 매매 시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지표라기 하기에도 좀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어떤 틀에 가두어졌거나 정형화된 공식과 같은 지표가 아니고 그때 스스로 변화하는 아주 유연한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지표가 유연하다는 것은 바로 직전일 일봉의 에너지를 베이스로 해서 오늘의 목표 고가와 목표 저가를 나타내 주기 때문인데 이 부분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늘 어떻다고요? 새로운 뉴스에 의해서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가 그날 유입되는 겁니다. 혹은 갑작스럽게 매도세가 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즉각 종목이 가지고 있던 내재 에너지가 변화하게 되는데 개입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며칠 동안 추세를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된 파동의 시작점이 아니에요. 바로 직전일에 개입되었던 뉴스입니다. 또 그 개입된 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에너지가 그 변화가 앞으로의 주가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직전일에 개입된 여러 뉴스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됐던 그날의 고가, 그날의 저가, 그날의 종가가 실질적으로 다음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단 말이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호재가 생겼고 그 호재에 의해서 그날 고가가 5% 선상에서 형성됐다면 그 뉴스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진 뉴스라고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 판단했단 말이에요. 언제나 매수 매도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물론 D마크도 전혀 결함이 없는 지표라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가 주로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편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업틱 룰 등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서 뭔가 큰 돈들은 주로 시가와 종가에 몰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디마크에서는 종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퇴를 거듭하다 결국 그 종목이 어느 가격에서 타협해서 어느 가격에서 에너지의 평형을 이루고 마감되었는지 요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사상 저변에 켈비니즘이 녹아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인지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한다는 것이 이런 모든 기술적 지표에도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디마크를 보시면 세 가지의 선이 있어요. 그 선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그날의 기준이 되는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은 직전일의 봉의 형태가 음봉인지 혹은 양봉인지 혹은 노지형 일봉인지에 따라서 변화하게 돼요. 먼저 음봉일 때 기준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음봉이라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날의 저가에 대한 중요도는 커지겠죠. 음봉이 뭡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상태, 주로 하루 종일 누르는 힘이 작용했던 날이 음봉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르는 힘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최저가에 가중치가 붙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기준 가격이 음봉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직전일에 가로 열고 저가의 가중치가 붙어요. 2배, 저가 곱하기 2 더하기 고가 더하기 종가 해서 나누기 4로 합니다. 무척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거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양봉일 때 기준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봉일 때는 어때요? 고가의 중요한 에너지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날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마감이 되어야 양봉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뭔가 누르는 힘을 압도하는 상승 기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상승으로 떠받치는 힘이 더욱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당일 양봉에 고가에 그 힘이 가장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고가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자, 기준 가격은 이렇게 설정이 돼요. 직전일의 고가의 2배의 가중치가 붙죠. 곱하기 2 더하기 저가 더하기 종가에서 4개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지형 일봉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가와 저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자,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거의 평형을 이루고 마감이 되었죠. 그게 도지형 일봉이니까. 그러면 저항과 지지의 평형이 중요하겠고 종가의 가중치를 더 두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기준 가격은 직전일의 종가의 2배의 가중치를 두고 고가 더하기 저가 나누기 4를 해서 계산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조건에서의 기준가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태생적인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죠.